네, 안녕하십니까. 카드단말기 폴스테비 대표 홍길환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 무선카드 단말기를 필요로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요. 그런 분들에게 좋은 무선카드 단말기 한 대를 소개를 해드릴까 합니다. 저희가 네이버 쇼핑에 이미 판매 론칭을 시작을 했습니다. 구매를 원하시는 분들은요. 이 영상 더보기란에 보시면 저희가 네이버 쇼핑 결제 링크를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온라인상에서 최저가로 판매를 하고 있기 때문에 믿고 구매를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능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좀 드릴까 합니다. 일단 모델부터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생겼습니다. 굉장히 작죠? 그리고 이 안에는 용지가 이렇게 장착이 됩니다. 용지가 들어가죠? 용지가 들어가고요. 그리고 여기 뒤집어 보면 스캐너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이 스캐너 보이시나요? 보이시죠? 이 스캐너를 통해서 바코드와 QR코드를 결제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카카오페이가 가장 대표적인 바코드 결제 방식이죠. 카카오페이뿐만 아니라 네이버페이, 제로페이, 그리고 다양한 웹카드까지 이 스캐너를 통해서 결제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또 한 가지는요. 여기 보시면 NFC 기능이 이 안에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 젊은 층에서 가장 많이 결제를 하는 애플페이 아시죠? 애플페이 결제도 가능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 KSP P4200N 모델의 또 하나의 장점이 있는데 바로 어떤 기능인지 말씀을 드릴게요. 바로 키인 결제입니다. 키인 결제는 상대방의 그 고객의 카드 번호와 유효기간만 알면 고객이 방문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결제를 받으려고 하는 가맹점주가 그 고객을 찾아가서 결제할 필요도 없습니다. 이게 바로 비대면 결제죠. 얼굴을 맞대지 않고 하는 결제. 비대면 결제를 특히 요즘 소비자층들은 누구든지 비대면 결제를 합니다. 그죠? 쿠팡 많이 사용하시죠? 11번가, 그 다음에 옥션, 네이버 스토팡 굉장히 많이 사용합니다. 본인의 카드 번호와 유효기간 그리고 결제할 때 비밀번호만 등록하게 되면 결제가 되죠. 이게 바로 얼굴을 맞대고 하지 않는 결제죠. 그렇기 때문에 요즘 소비자층들은요, 온라인 상도 마찬가지고 오프라인 상에서도 비대면 결제를 하기를 원하는 고객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십니다. 그런 분들에게 가장 알맞은 기기가 바로 이 KSP P4200N 모델입니다. 이 모델에 바로 비대면 결제 기능이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삼성페이 결제도 가능하고요. 현금 영수증 발행도 가능합니다. 모든 결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많은 분들에게 추천해 드리고 있습니다. KSP P4200N 구매를 원하시나요? 네이버 스토팡 저희 동영상 더보기란에 결제 링크를 올려놨습니다. 많은 신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사용 가이드 영상은 제가 소개 영상 다음으로 이어서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카드단말기 폴스테비 대표 홍길환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요. KCP P4200N 모델입니다. 보시면 모델명이 나와 있죠. 무선카드 단말기고요. 이 안에 용지가 탑재가 됩니다. 여기에 보시면 오픈이라고 되어 있죠. 이거를 이렇게 위로 당긴 다음에 이렇게 뒤로 제치면 이 안에 용지가 들어갑니다. 용지 교체하는 방법을 제가 잠깐 설명을 좀 드릴게요. 새 용지로 한번 교체를 해볼게요. 자, 새 용지는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자, 붙어 있고요. 이거를 뜯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집어넣으면 됩니다. 이렇게. 자, 이렇게 집어넣은 다음에 이거를 밖으로 빼십시오. 이렇게 반듯하게. 그리고 닫아주시면 됩니다. 닫을 때는 여기 가운데를 닫는 게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백지가 자기 자신을 바라보면 되겠고요. 글씨가 쓰여있죠. 뒷면은 뒤쪽으로 향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뜯을 때는 이렇게 비스듬히 해서 이렇게 당겨주시면 깨끗하게 절단이 되죠. 자, 살펴보겠습니다. 이 단말기는 모든 카드 결제가 가능합니다. 애플페이 뿐만 아니라 뒤집어 보면 여기에 스캐너가 장착이 되어 있죠. 그래서
카카오페이나 제로페이, 네이버페이 그리고 다양한 웹카드를 결제할 수가 있습니다. 이 스캐너의 기능은 바코드나 QR코드를 읽을 수 있는 장치인 거죠. 보이시죠? 자, 그리고 여기 보면 NHN KCP라는 벤사 상호가 들어가 있고요. 모델명 KCP 4200N 모델명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화면을 이쪽 왼쪽에 보면 안테나 표시가 통신 상태가 이렇게 되어 있죠. 그리고 오른쪽 측면에는 시간과 배터리 양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날짜가 나오죠. 24년 7월 24일입니다. 그리고 누수탐지라는 이 부분은 여러분의 가맹점 상호가 들어갈 예정입니다. 자, 그 다음에 보시면 현금 영수증 발행할 수 있는 공간이 있고요. 현금. 그리고 취소라고 되어 있죠. 이 부분은 결제한 신용카드를 취소할 때 쓰는 게 취소 버튼입니다. 그리고 NFC는 애플페이 결제할 때 쓰는 게 바로 NFC 버튼입니다. 자, 그렇게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신용 버튼은 어떨 때 쓰는지 말씀을 잠깐 전해드릴게요. 여기 신용 버튼은 일단 쓰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신용 버튼이 있습니다. 1번 신용 버튼을 눌러서 쓰시면 돼요. 그리고 신용 승인 나오죠? 신용 승인을 눌러주시고 이때 상대방의 카드 번호, 비대면 결제가 가능합니다. 고객의 카드 번호를 입력하고 16자리 입력한 다음에 입력 버튼 눌러주시고 그리고 밑에 이제 유효기간이 나올 거예요. 유효기간을 눌러주시고 금액을 눌러주시면 바로 얼굴을 맞대고 비대면 결제죠. 얼굴을 맞대지 않고 하는 결제. 일시불은 그냥 입력 버튼 눌러주시면 되겠고요. 서명하면 이제 결제가 됩니다. 이게 바로 이제 키인 결제입니다. 상대방의 카드 번호와 유효기간을 통해서 결제할 수 있는 게 바로 키인 결제인데요. 간단합니다. 신용 버튼 눌러주시고 그리고 1번 신용 승인을 눌러주시고 그죠? 그 다음에 이 상태에서 물론 그렇게 해도 키인 결제를 할 수가 있죠. 비대면 결제를 할 수도 있지만 이 상태에서 여기에 보면 스캐너 있죠. 스캐너를 고객이 내민 QR코드나 바코드를 내밀면 이제 고객이 내민 QR코드와 바코드를 이 스캐너를 통해서 읽잖아요. 이렇게 읽으면 결제가 됩니다. 그런 기능도 있다는 거 말씀을 좀 드릴게요. 제가 조금 있다가 설명을 다 드릴 겁니다. 자, 페이라는 부분이 있죠. 이게 바로 애플페이입니다. 그죠? 모든 카드 결제가 다 가능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씩 한번 방법을 설명을 드릴게요. 먼저 카드 결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카드 결제는 이 아이스칩 있죠. 아이스칩을 위로 가게 한 상태에서 여기에 넣어주시면 됩니다. 여기 보이죠? 여기에다가 카드를 넣으면 돼요. 이쪽에다가 이렇게 아이스칩은 위로 가게 해서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금액을 누르라고 뜨겠죠? 금액을 한번 눌러볼까요? 이렇게 금액을 누른 다음에 밑에 입력 버튼 있죠. 여기 입력 버튼 눌러주시면 결제가 됩니다. 결제됐죠? 용지가 출력이 됐습니다. 자, 출력이 됐고요. 5만 원 이상 결제를 한번 해볼까요? 5만 원 이상 결제 시에는 그렇죠. 고객님에게 여쭤볼 게 있습니다. 할부를 몇 개로 해드릴까요? 그리고 서명을 또 고객이 직접 이 KCP P4200N 모델에 여기에다가 서명을 또 해야 됩니다. 일단 한번 해보겠습니다. 카드를 결제를 해볼게요. 넣어볼게요. 칩을 위로 가게 해서 이렇게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금액 누르라고 뜰 거예요. 54,800원을 해볼게요. 자 보십시오. 금액 누른 다음에 입력 버튼 할부 계월수가 나오죠. 그죠? 만약에 5만 원 미만의 결제 금액은 할부 계월수라는 멘트가 나오지 않습니다. 5,200원 해볼까요? 자, 입력해 볼게요. 금액 눌렀으니까 입력. 그러면 바로 결제가 됩니다. 이렇게. 그렇죠? 할부 계월수라는 멘트가 안 나오죠? 네, 그렇죠. 이거 다 취소를 할 거니까요. 자, 아시겠죠? 하지만 5만 원 이상 결제 시에는 할부 계월수라는 멘트가 나오고 그리고 고객님에게 할부 계월수를 물어봐야 되겠죠. 자, 56,000 얼마였나요? 아무튼 56,000 얼마였습니다. 자, 할부 계월수라는 멘트가 나오죠. 이때요. 고객이 일시불 거래를 원하면 이 상태에서 어떠한 버튼도 만지지 마시고 그죠? 이 상태에서 어떤 버튼도 만지지 마시고 그냥 입력 버튼 누르면 됩니다. 여기 입력 버튼 있죠. 누르게 되면 일시불 거래가 되는 거예요. 만약에 3개월을 원하면 3을 누르면 되겠죠. 자, 이 숫자를 지울 때는 여기 정정 버튼 있죠. 정정 버튼을 누르게 되면 숫자가 지워집니다.
지워졌죠? 4개월은 4를 누른 다음에 입력 버튼 누르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4개월 한번 해볼까요? 자, 개월수 눌렀고요. 입력 버튼 눌러보겠습니다. 서명을 하라고 하겠죠? 서명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결제가 진행이 될 거예요. 결제됐죠? 뜯을 때는 이렇게 해서 비스듬히 당겨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그러면 토탈 3장의 카드를 결제를 해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취소 한번 해볼게요. 취소는, 자, 그에 앞서서 영수증에서 가장 중요한 걸 말씀을 드릴게요. 영수증을 잠깐 살펴볼게요. 맨 위는 카드에 대한 정보입니다. 여기 보시면 결제 날짜가 나와 있죠. 7월 24일로. 결제 날짜 나와 있고요. 카드 번호가 여기 들어가 있죠. 결제 날짜, 현대카드고, 그쵸? 그리고 금액, 밑에는 금액에 대한 정보가 나와 있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승인 번호가 있죠. 예, 그렇습니다. 영수증을 취소할 때는 승인 번호를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크게 이렇게 승인 번호 8자리가 크게 이렇게 입력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는 업체에 대한 정보가 나와 있고요. 자, 취소 한번 해보겠습니다. 취소는 취소 버튼 눌러주시고요. 여기 있죠. 자, 그러면 방금 전에 결제한 영수증을 취소할 때는 방금 전에 결제한 영수증, 가장 마지막에 결제한 영수증입니다. 가장 마지막에 결제한 신용카드를 취소할 때는 직전입니다. 3번, 직전거래 취소. 그리고 그 이전에 거래한 신용카드를 취소할 때는 1번, 신용거래 취소해서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3번 눌러보겠습니다. 아까 가장 마지막에 결제한 게 56,000원이었습니다. 요거 맞죠? 자, 보시면 여기 보세요. 직전 취소고요. 그리고 금액 나와 있고 승인번호 나와 있습니다. 카드를 넣어달라고 하죠. 넣어보겠습니다. 자, 카드를 넣어볼게요. 자, 서명해야 되겠죠? 네, 5만 원 이상 결제 금액을 취소할 때도 이렇게 서명을 또 해야 됩니다. 취소됐죠? 56,000원 취소됐습니다. 마이너스가 붙죠? 앞에. 자, 그 다음에 요거 한번, 자, 2장의 카드가 남아있죠. 결제한 내역이 5,200원짜리 하나 하고 가장 먼저 결제한 33,690원짜리 취소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취소 버튼 눌러주시고, 자, 이것은 직전 거래가 아니죠. 그 이전에 결제한 거기 때문에 1번 신용거래 취소해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1번 눌러볼게요. 자, 카드를 넣어주세요라는 멘트를 합니다. 카드를 넣어볼게요. 칩을 위로 가게에서 넣어주면 됩니다. 그러면 자, 총 금액, 자, 요거죠. 5,200원짜리 취소해보겠습니다. 총 결제 금액, 취소 금액 5,200원. 금액을 입력한 다음에 입력 버튼 눌러주시고, 자, 원거래 매출일자의 개념은 무슨 얘기인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원거래 매출일자는 그 카드를 거래한 날짜가 언제입니까? 그 얘기입니다. 그 카드를 거래한 날짜가 언제죠? 자, 그러면 어제 결제했으면 여기 정정 버튼을 눌러서 숫자를 정정해 주는 게 맞죠. 23일로. 자, 오늘 24일이니까 자, 24일로 하겠습니다. 원거래 매출일자 개념 아시겠죠? 자, 승인번호. 영수증에는 승인번호가 있습니다. 이렇게. 승인번호를 알아야만 취소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영수증을 잃어버린 경우에는 승인번호를 알 수가 없겠죠. 그런 경우에는 관리하고 있는 카드 단말기 업체에 여쭤보십시오. 그러면 승인번호를 알려드릴 겁니다. 승인번호 입력했습니다. 입력. 취소가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취소를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요거 3,690원짜리 취소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다시 취소 버튼 눌러주시고요. 여기 있죠? 그 다음에 가장 먼저 결제한 거죠? 직전 거래는 아닙니다. 1번 눌러주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에 결제한 게 아니고 가장 먼저 결제한 거니까 취소할 때는 신용거래 취소해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카드를 넣어보겠습니다. 자, 카드 넣었습니다. 취소 금액 3,690원입니다. 그리고 원거래 매출일자 개념 오늘 아시겠죠? 오늘 결제했으니까 24일 승인번호 여기 나와 있죠. 그대로 입력하겠습니다. 4460 1호입니다. 승인번호 눌렀죠? 그리고 입력 버튼 눌러주시면 취소가 됩니다. 마이너스가 붙게 되죠. 취소가 되면. 자, 취소를 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쪽을 한번 살펴볼게요. 이쪽에는요, 충전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있습니다. 충전이라고 쓰여 있죠, 이게.
그리고 리셋이 있는데, 리셋 같은 경우는 무선 카드 단말기가 오작동을 일으킬 때 리셋 버튼을 누르게 되면 재부팅이 됩니다. 그러면서 다시 정상 가동이 됩니다. 그 뒤를 보면 여기에 이제 배터리가 들어갑니다. 이렇게 보시면 배터리가 들어가죠. 이 배터리는 소모품이기 때문에 일정 기간이 지나면 교체해 주는 게 좋습니다. 교체할 때도 굉장히 간단한데요. 이 부분 있죠, 이 부분. 이 부분을 이렇게 잡고 당기면 됩니다. 빠져요. 금방 빠집니다. 원위치 할게요. 다시 끼우고 이걸 뚜껑을 닫겠습니다. 먼저 이렇게, 이 부분을 먼저 여기 넣어주시면 돼요. 이렇게 넣어주신 다음에 그냥 여기를 눌러주면 됩니다. 딱 소리가 날 거예요. 소리 났죠. 그리고 여기 보면 스캐너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스캐너를 통해서 바코드와 QR코드를 읽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카카오페이나 제로페이, 네이버페이, 그리고 다양한 웹카드도 결제할 수가 있습니다. 자, 삼성페이 결제를 마그네틱 결제를 한번 해볼게요. 자, 마그네틱 결제는 어떻게 하는지 보여드릴게요. 이 카드는, 이게 고장난 카드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러면 이 카드에 대한 데이터를 불러오지 못하겠죠. KSP P4200N이 이 IS칩이 망가졌기 때문에 뭐 유효기간이라든가 그 다음에 카드 번호라든가 이 카드에 대한 중요 정보를 불러오지 못할 겁니다. 그런 경우에는 뒤집어 보면 마그네틱이 있습니다. 이 마그네틱으로 결제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마그네틱을 결제할 수 있는 부분이 있죠. 여기 보시면 여기는 카드를 넣는 공간이고요. 두 번째 여기에 마그네틱을 긁으면 됩니다.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 자, 한번 해볼게요. 일단 넣어볼게요. 카드를 투입하겠습니다. 거래금액 입력을 할게요. 자, 잘 보십시오. 자, 거래금액 입력했습니다. 그리고 입력 버튼 눌러볼게요. 자, 이런 멘트가 나와요. MS로 거래하세요. 카드를 읽히세요 라는 멘트를 하죠. 그러면 카드를 빼세요. 그냥 카드를 뺀 다음에 요 마그네틱 있죠. 마그네틱을 이렇게 해서 이렇게 밑으로 가게 해서 마그네틱을 밑으로 가게 해서 이 상태에서 당겨주면 돼요. 다시요. 자, 그러면 금액을 입력하세요라고 하죠. 금액을 입력해 볼게요. 자, 그러면 결제가 되겠죠. 결제됐죠? 취소해 보겠습니다. 취소는 취소 버튼. 그리고 방금 전에 결제한 거니까 직전입니다. 3번. 다시 카드를 넣어달라고 합니다. 넣어볼게요. 일단 카드를 처음에는 이렇게 아이스칩 거래를 우선으로 합니다. 자, 그러면 카드를 빼서 마그네틱을 이게 밑으로 가게 해서 당겨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한 다음에 자, 보십시오. 그러면 결제가 되죠. 마그네틱을 이렇게 그을 때 여러분들 속도를 너무 천천히 하면 안 됩니다. 어느 정도 속도를 내시면 돼요. 이렇게 하면 거의 결제가 올바르게 결제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삼성페이 결제를 한번 해볼게요. 삼성페이. 자, 삼성페이 결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스마트폰에 카드를 넣어서 다니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시죠? 자, 그런 분들을 위해서 삼성페이 결제를 한번 시도를 해보겠습니다. 자, 됐죠? 자, 그러면 스마트폰 뒷면입니다. 그 삼성페이를 하려고 하는 스마트폰 뒷면을요, 갖다 대는 거예요. 이렇게 우측 측면에 갖다 대볼게요. 자, 이렇게 오른쪽 측면, 뒷면을 오른쪽 측면에 갖다 댄 다음에 금액을 입력하게 되면 결제가 진행이 되겠죠. 금액을 입력을 해보겠습니다. 자, 보십시오. 거래됐죠? 취소해 보겠습니다. 취소는 취소. 그리고 방금 전에 결제한 거기 때문에 직전이죠. 3번이죠. 다시 카드를 넣어달라고 합니다. 지금 삼성페이로 결제했기 때문에 태그를 하면 되겠죠? 자, 됐죠? 우측 측면에 자, 이렇게 스쳐만 지나가도 결제가 됩니다. 아, 이렇게 스쳐만 지나가도 되네요. 그죠? 자, 이렇게 해서 2,145원 결제 취소가 됐습니다. 그만큼 센서가 굉장히 강력하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요. 삼성페이 결제를 했고요. 그 다음에 마그네틱 결제, 했죠. 여기 뒤집어 스캐너, 그죠? 이 스캐너를 통해서 이제 QR코드 또는 바코드 결제를 시도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보시면 매장에 오시는 손님들 중에서, 이거 있죠, 이거.
QR코드로 결제를 원하시는 분들이 덜어 계십니다. 제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QR코드로 거래를 원하시는 분들이 덜어 계세요. 자, 이게 바로 QR코드입니다. 이렇게. 자, 이렇게 내밀면서 결제해 주십시오라고 하면 당황하지 마시고 이 QR코드를 읽으면 됩니다. 읽는 방법은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신용 버튼 있죠? 신용 버튼이 아니고 여기 누르지 마시고 여기 1번 신용 버튼. 1번 신용 버튼을 누른 다음에 1번 신용 승인을 눌러주시고 자, 이때 바코드 사용 가능이라는 멘트가 떴죠? 이때요. 이때 여기 스캐너 있죠? 스캐너를 여기에 갖다 대면 돼요. 한번 멀리 이렇게 한 다음에 대볼게요. 자, 보십시오. 이렇게 한 다음에 자, 보십시오. 자, 벌써 됐죠? 다시 한번 해볼까요? 자, 먼저 신용 버튼 눌러주시고 1번 신용 승인 눌러주시고요. 이때 대볼게요. 자, 이렇게 이 스캐너를 여기에 갖다 대볼게요. 자, 여기 스캐너 보이시죠? 보이나요? 보이시죠? 이렇게 반짝반짝하죠? 스캐너를 여기에 갖다 대는 겁니다. 자, 보십시오. 대볼게요. 이렇게 하면 자, 금액을 입력하세요 하는 멘트를 합니다. 금액을 입력을 해볼게요. 5,689원. 자, 미등록이라고 떴죠. 왜 카카오페이 미등록으로 됐을까요? 이 업체는 아직까지는 카카오페이 가맹점으로 등록되어 있지가 않기 때문에 미등록, 뉴스탐지는 아직 카카오페이 가맹점으로 등록되지 않았기 때문에 결제가 안 되는 것 뿐입니다. 하지만 결제는 이런 식으로 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렇게 카카오페이처럼 이런 바코드로 결제하는 방식들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네이버 페이, 그리고 제로페이, 그 다음에 웹카드, 이러한 모든 것들이 다 이런 QR코드 결제로 결제할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방법은 간단합니다.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여기 신용 버튼, 1번 신용 버튼을 눌러주시고 그리고 1번 신용 승인을 눌러주시고 이때 바코드 사용 가능이라는 멘트가 떴을 때 자, 보십시오. 이 뒤집어 보면 스캐너가 있습니다. 이 스캐너를 여기에 갖다 대면 돼요. 대볼게요. 자, 천천히 갖다 대보겠습니다. 이렇게. 자, 금액을 입력하세요 멘트가 떴죠? 금액을 입력하게 되면 결제가 됩니다. 자, 이렇게 마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애플페이 결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애플페이 결제를 보여드릴게요. 자, 애플페이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애플페이는 먼저 NFC를 눌러주십시오. 여기 버튼 중에 NFC 버튼이 있죠? 눌러준 다음에 금액을 입력하세요. 자, 12,580원을 해보겠습니다. 금액 입력한 다음에 입력 버튼 눌러주시면 이렇게 IS 카드를 넣거나 가까이 대주세요. 여기에다가 스마트폰, 아이폰을 갖다 대면 결제가 됩니다. 잘 보십시오. 자, 됐죠? 대볼게요. 거래됐죠? 결제가 됐습니다. 자, 12,580원 결제됐죠? 취소해 보겠습니다. 취소는 다들 아시죠? 많이 해봤으니까 취소 버튼. 자, 방금 전에 결제한 거니까 당연히 직전 거래 취소해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아이폰을 태그하라고 하죠. 태그해 보겠습니다. 자, 대볼게요. 여기에 되는 겁니다. 결제가 됐죠. 취소가 됐죠. 12,580원. 이렇게 해서 애플페이 결제도 해봤고요. 진행을 해봤습니다. 그 다음에 현금 영수증 발행하는 방법을 잠깐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현금 영수증은 여기 현금이라고 있죠. 눌러주시고 눌러보면 1번 소비자 소득공제고요. 2번 사업자 지출증명입니다. 이거에 대한 개념을 잠깐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카드로 결제하시는 분들이 물론 거의 99.9%가 요즘에는 카드로 결제를 하죠. 하지만 더러 현금으로 결제를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현금으로 결제를 한 후에 가맹점 측에 현금 영수증 발행 요청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 분들에게 해주는 게 바로 현금 영수증인데요. 예를 들어 볼게요. 어떤 고객이 오셨어요, 매장에. 이분이 근데 10만 원을 현금으로 계산을 한 다음에 현금 영수증 발행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할까요? 현금을 눌러주시고 자, 고객님 소비자 소득공제를 해드릴까요? 아니면 사업자 지출증빙으로 해드릴까요? 여쭤보면 그 고객이 더 잘 압니다. 소비자 소득공제 한번 눌러볼까요?
이때는 그 고객의 휴대폰 번호를 눌러서 현금 영수증을 발행을 하면 됩니다. 그게 바로 소비자 소득공제예요. 소비자 소득공제는 지금처럼 휴대폰 번호를 눌러서 현금 영수증을 발행하는 유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휴대폰 번호 입력한 다음에 입력. 자, 금액 10만 원 눌러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입력 버튼 눌러주시고요. 그러면 발행이 되겠죠. 발행됐죠? 이렇게 해서 현금 영수증인데 소비자 소득공제입니다. 현금 영수증인데 소비자 소득공제는 여기 보시면 휴대폰 번호를 눌러서 010-7900-9412 휴대폰 번호를 눌러서 발행하는 현금 영수증입니다. 그게 바로 소비자 소득공제라는 겁니다. 자, 취소해 보겠습니다. 현금 영수증을 취소할 때는 당연히 여기 취소 버튼 들어가시고요. 자, 몇 번인가요? 현금 영수증 취소를 해야 되니까요. 자, 1번과 3번은 1번 신용거래 취소와 3번 직전거래 취소는 신용카드 결제한 내역을 취소할 때 쓰는 거죠. 현금거래 취소는 당연히 이게 바로 현금 영수증 취소겠죠. 2번. 소비자로 했나요? 사업자로 발행했나요? 소비자로 발행을 했었죠. 역순으로 하는 거예요. 자, 고객의 스마트폰 번호를 입력을 합니다. 제 거 휴대폰 번호를 입력을 했으니까 금액은 10만 원이었죠. 자, 금액을 입력한 다음에 입력 버튼. 자, 원거래 매출일자 개념 아시겠죠? 이제는 하도 많이 했으니까요. 그 현금 영수증 발행을 한 날짜가 언제입니까? 얘기입니다. 어제 했으면 어제 날짜로 바꿔줘야 되겠죠? 자, 오늘 24일이니까 입력 넘어가겠습니다. 승인번호 누르라고 합니다. 현금 영수증을 취소할 때도 승인번호를 입력을 해야 돼요. 영수증에는 현금 영수증이든 신용카드 결제 영수증이든 다 여기 보시면 뭐가 있어요? 승인번호가 다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입력을 해보겠습니다. 1948 538 78입니다. 자, 승인번호 입력했고 입력 버튼 눌러줘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1번 거래 취소겠죠? 자, 취소가 진행이 될 겁니다. 됐죠? 이렇게 해서 마이너스 10만 원 현금 영수증 취소까지 제가 진행을 해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저에게 문자로 주시거나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구매는요, 저희가 인터넷 온라인상에서 가장 최저가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이 영상의 더보기란에 스마트 스토어 팜, 자, 스마트 스토어 네이버 쇼핑이죠. 스마트 스토어 결제 링크를 연결해 놓겠습니다. 많은 구매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